이 도표는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린 도표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기초적인 부분에서 약간 심도가 있는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다 보니, 너무 어렵다, 알아듣지를 못하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다시 조금 약간 육체적인 어떤 해부 생리학적인 부분 또는 음양오행 약간 생리적인 부분에서부터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법과 년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으로 대입을 해 봤을 때 이 연법과 관법이 이렇게 모래시계와 같이 이해를 하시면 쉽다 그랬죠. 그리고 이 가운데는 잠재의식과 표면의식의 경계, 위에는 동물성 신경, 밑에는 식물성 신경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만은 사회적으로 훌륭한 또는 종교적으로 또는 이 수행계통에서 훌륭하고 아주 수행이 많이 된 그런 분들의 어떤 입지가 구축이 된 분들의 이면을 보면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진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 얘기냐면은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했다, 이게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분들의 이면에는 오히려 반대로 그런 어두운 그림자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내재되어 있다 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또 그런 케이스들이 많고, 반대로 또 이런 사회적으로 또 훌륭하다고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에서는 또 아주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또 훌륭한 그런 분들도 많다 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약간 음양오행적인 측면에서 또는 우리 사람의 체질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이것이 사람의 얼굴 형태 또는 몸 형태를 봄으로써 어떤 기운이 많은가 하는 그런 오행도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는 말 그대로 이 역삼각형 형태는 또 몸도 역삼각형 형태를 취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화기운이 많고, 그 다음에 이 둥글둥글 몸도 둥글둥글 하는 사람은 토기운이 많고, 그 다음에 얼굴이 사각형 형태 또 몸도 각진 사각형 형태 그런 사람은 금의 기운이 많고, 또 아래 삼각형이죠. 아래가 넓은, 그 다음에 상체보다는 하체가 넓은 그런 형태의 사람은 수기운이 많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 형태, 몸도 좀 길쭉길쭉한 그런 형태는 목기운이 많다. 이렇게 다섯 체형으로, 다섯 유형으로 구분해 놓은 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는 즉 타원 형태의 어떤 얼굴형과 몸을 가진 사람의 어떤 그런 거는 상화라고 해서 이 모든 오행 다섯 가지 체질을 중간에서 중화시키는 그런 상화형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상화는 기운을 받아들이는 그런 심포와 삼초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심포와 삼초의 기능이 발달한 이 타원형의 에는 생명력이 왕성, 생명력으로 치고 이 오행의 기운을 중화시키고 연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런 체형이다, 유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행의 어떤 꼴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인의예지신이라고 하는 예의라고 그럴까요? 어떤 성격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죠. 성격이면 목의 기운을 가진 사람은 어질다 이거죠. 어짐이 인이 많다. 그 다음에 화의 기운을 가진 사람은 예의가 바르다. 예의가 많다. 그 다음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아주 많다.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의로움이 있다. 의리. 그 다음에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혜롭다. 아주 지혜가 많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이 목의 기운을 제가 아까 목 여기에 해당되는 길쭉한 얼굴 형태, 몸의 형태를 가진 사람은 인자하다는 얘기죠. 그럼 인자하면 다 통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이 목의 기운이 인자함은 있으나 여기서 목극토 해가지고 목의 기운이 토를 극하는 토는 뭡니까? 즉 토는 여기에 해당하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인자함은 있으나 목의 기운이 토를 극하니까 토의 기운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믿음이 없다. 신용이 없다는 얘기죠. 목의 기운을 가지고 길쭉한 사람. 그 다음에 또 금의 기운. 여기에서 금극목이지만 목의 기운이 크니까 상외의 관계지만 두려워할 외에 목의 기운이 많으므로 금의 기운이 여기 목 기운을 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금의 기운도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금의 기운이 뭡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 의로움이 의리가 없다. 이 길쭉길쭉 몸이 길쭉길쭉 얼굴도 길쭉한 사람은 신이 믿음이 없고 의리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이 수화는 상생에 해당이 되니까 이거는 좀 부수적으로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 주기능의 목형의 목체질의 주기능에 해당이 되고, 즉 인자함은 주기능에 해당이 되고, 가장 열등기능이 여기에 토에 해당하는 믿음이 가장 부족하게 되겠죠. 발휘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의리 측면이 세 번째. 그 다음에 화와 수는 두 번째로 드러나는 그런 덕목이 되겠습니다. 이 목형에 의해서는. 그러면 이거는 목은 선호하는 가장 주기능이 되고, 이 사람의 인자함은. 그 다음 부기능은 이 화와 수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예의가 있고 그 다음에 지혜롭고 하는 것은 부기능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토와 금은 이 토는 열등 기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열등하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열등 기능보다는 더 좀 나은 어떤 의리는 조금 믿음보다는 좀 낫다 해서 구분을 하면 제일 선호하는 것이 인자함이고, 그 다음 부기능은 그냥 주기능은 인자함이고 부기능은 수화, 즉 지혜로움과 예의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열등 기능은 믿음이 되고, 그 다음 3차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의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 주기능과 이 부기능은 표면의식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쓴다는 거죠. 우리가 깍지를 꼈을 때 왼손 엄지손가락 위로 올라오는 것이 편하면 이것이 선호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선호하는 것처럼 주로 쓴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러나 잠재되어 있는, 즉 열등의식과 제3기능 이런 것들은 잠재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발휘가 안 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자, 화를 보겠습니다. 화형, 아까 역삼각형 이런 체형들은 화라고 하면 여기가 되겠죠. 즉 성격이 예의가 바릅니다. 아주 예의를 주로 선호하니까 예의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여기 화. 그러면 이 두 가지 토와 목, 토는 신의와 또는 인자함은 부기능으로 사용합니다. 이거는 표면의식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잠재의식에 있는 것은 금수가 되는데 이 금은 의리가 됩니다. 의리는 가장 열등의식에 해당이 됩니다. 이 의리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수는 3기능, 제3기능, 의리보다는 조금 더 발휘가 되어지는 수는 지혜로움이 되죠. 이 두 가지는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발휘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들여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감정도 한번 살펴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정. 이 목형들은 분노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분노를 사용하니까 목형이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 두 개. 이거는 부기능이 되겠죠. 화수. 화수는 뭡니까? 기쁨. 그 다음에 두려움. 이것도 부기능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열등기능은 내재되어 있는 것은 토금인데 이 목극토니까 이것이 열등기능이죠. 토의 감정은 뭡니까? 이 고뇌죠. 고뇌에 차 있다는 거죠. 보면. 그 다음에 금은 의리도 내재되어 있는 제3기능으로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감정.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느 한쪽을 선호하면 한쪽은 선호하지 않도록 돼 있다. 또 어느 한쪽이 많으면 어느 한쪽은 적게 돼 있고 어느 한쪽이 적으면 어느 한쪽은 많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하면 된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반대로 억압이 되어져 있는 의식이 열등의식이 쌓인다는 거죠. 여기 가서. 반대로 되어지면 한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의지의 힘이 약하고 의식적인 힘이 약하고 또 의식적인 힘이 강한 사람은 무의식적인 힘이 약하고 그 다음에 햇볕이 밝으면 그림자는 진하고 그림자가 진하면 햇볕은 불이 밝고 한밤에 어두운 밤에 성냥불과 같은 불이 얼마나 밝겠습니까? 그렇게 상반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단전 호흡을 하는데 처음부터 단전 호흡이 잘 되는 건 아니지요. 그리고 단전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하는 목적이 위에서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이런 조화롭게 오행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서 이런 감정과 의식, 성격 또는 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장기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것들을 균형을 이루게 하고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곡선도 단전 행공을 한다는 거죠. 중기, 건건, 원기 몸의 그 동작을 통해서 경락을 자극시키고 그 경락을 자극시켜서 우리의 오장육부를 자극시키고 오장육부를 활성화시키고 오장육부에 담겨져 있는 감정을 조절하고 또는 그 성격 기운을 의식을 조절하고 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단전호흡을 하게 되는데 여기 단전호흡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횡격막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는 없습니다만은 이 횡격막이 우리의 그 1차 리듬에 해당하는 비위, 폐, 대장경이 원활해져야 긴장이 풀려서 원활하게 잘 움직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정이 그 의식주에 관계되어 있는 그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그런 것들이 너무 불균형이 이루어지다 보면 여기가 많이 굳거든요. 쉽게 말하면 제욕에 해당하는 즉 있다 없다의 실체 사고의 어떤 불균형이 크다 보면은 여기가 굳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몸의 자연적인 흐름은 수기는 올라가고 화기는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기, 하강, 지기, 상승에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햇볕이 이렇게 내리쬐면 밑에 있는 수기, 수증기가 올라가고 수증기가 또 위에 상층에서 구름이 돼서 다시 또 비로 내리고 하는 그런 천기는 내려오고 지기는 상승하는 자연적인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 법칙에 따라서
우리 몸에도 음기는 올라가고 양기는 내려오듯이 수기는 올라가고 화기는 내려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불의 성격은 화기는 올라가죠. 여기에 우리 몸에서 불을 주관하는 기관이 이 심장입니다. 여기에 있겠죠. 이 하트 모양 여기 심장 숨어져 있죠. 심장. 그러면 이 불은 심장은 불기운을 주관하니까 이 불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막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여기 위에 이게 있는 게 뭡니까? 이 폐죠. 폐는 우리 몸에서 아까 보시면 여기에서 폐 어딥니까? 장기에서 폐대장은 금에 해당이 됩니다. 이 화는 심소장에 해당이 되고 신장은 방광은 수에 해당이 되고 자, 여기에 이 폐금이죠. 금에 해당이 되죠. 쇠로 싹 감싸고 있죠. 불기운이 못 올라가도록. 그런데 여기에서 지나친 욕심을 더 내면 이 쇠도 뚫고 폐금을 뚫고 위로 치받쳐 올린다는 거예요. 열기가. 앞면으로 그냥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기를 내려서 해음을 통해서 장강으로 이 척추뼈를 통해서 위로 올려서 백회를 열어야 되는데 반대로 앞으로 올라가게 되면 뚜껑이 열렸다. 이렇게 열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 폐금이 막고 있는데 금도 뚫고 쇠도 뚫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 어떤 분노에 차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가 되고 지나친 욕심을 차리면 여기에 굳어버리게 되고 굳어버리면 안 내려가겠죠. 이게 열이. 왜? 원래 자연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저절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할 텐데 수승화강이 일어날 텐데 자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체가 해부학적으로 설명을 굳이 드린다면 그 다음에 여기 횡격막을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 존재 사고, 즉 제욕에 해당하는 부분, 1차적인 폐, 대장, 그 다음에 비위장 경락을 활성화시키고 비위, 폐, 대장을 활성화시키면 여기는 횡격막은 뚫리게 돼 있다. 횡격막은 열리게 돼 있다. 그래서 원활하게 움직여져서 배심이 늘어난다. 배가 잘 움직여지겠죠. 그다음에 원활한 우리의 오장육부 여기에 복부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피가 절반 이상이 모여 있는데 정맥을 통해서 심장을 회복이 빨리 되겠죠. 횡격막 상하작용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가 뚫렸으니까 이 배꼽 중심의 소장 부위, 단전의 위치, 소장은 뭐에 해당이 됩니까? 화에 해당이죠. 심소장과 장부의 관계, 화. 불이 여기에 모입니다. 따뜻한 기운이 내려옵니다. 여기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불이 소장 이 부분이 되겠죠. 이걸 감싸고 있는 것이 뭡니까? 대장입니다. 이렇게 길쭉하게. 이것도 폐하고 짝이 되는 폐금, 금입니다. 쇠로 싹 퍼지지 않도록 감싸고 있습니다. 자, 어디로 흩어지지 않도록.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밑에는 골반에 있는 골반막이 있습니다. 이 골반막, 여기에는 그 콩팥이 있죠. 여기에 신장이 있죠. 여기 콩팥. 그러면 여기가 화의 소장화에서 열을 받아서 뜨뜻한 열기가 나면은 이 신장의 물기운이 데펴져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어디로 가서 밑으로 해음으로 해서 등으로 쭉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그 물기운이 위로 올라가고 또 위로 여기에 심장의 불기운은 밑으로 내려오고 신장의 물기운이 위로 올라가고 불기운은 내려오고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데 이 골반막이 잘 움직여져야 되는데 골반막이 잘 여기에 열이 나면은 골반막이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골반막이 열렸다 하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 뒷심이 생긴다는 거죠. 허리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데 단전호흡이라 그러면 전면으로만 이렇게 배가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진폭작용만 생각하는데 이 뒷심, 허리심, 이 열렸다 하는 것은 이 골반막이 열렸다 하는 것이고 골반막이 열렸다 하면 이 엉덩이가 부풀어 놨다 수축했다. 부풀어 놨다 수축했다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두 손바닥을 엉덩이에 갖다 대면은
이 엉덩이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작용이 일어나면 희한하게도 입안에 침이 고인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따뜻해지고 아랫배가 확 뜨거운 기운이 나고, 그러면 골반막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죠. 입안에 침이 고이고 아랫배가 더 뜨거워진다는 것은 즉 입안에 침이 고인 물은 알칼리를 해리시킨다, 중화시키고, 그 다음에 열은 산성을 중화시킨다. 그래서 생리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상태, 생해부학적으로는 pH 체액이 7.3에서 7.4 정도의 체액이 된다. 그런 상태가 가장 생리적으로 이상적인 상태니, 이런 상태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입을 하면 그 주입한 최초의 그 생각대로 생리적으로 일치가 발현이 되어진다 하는 그런 것들이 정신통일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막이 있습니다. 여기 골반막. 골반막이 아니라 생식기막입니다. 여기에 이제 생식기가 있겠죠. 여기에 생식기막이 있습니다. 그러면 골반막이 열렸으면 이것을 회음으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회음으로 떨어뜨리려면 생식기막이 열리지 않고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생식기막은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 즉 간, 담, 심포, 삼초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깊이 들어가 있는 거죠. 즉 횡격막은 비위, 폐대장의 제욕에 해당하는 재생명류 중에서 제욕에 해당하는 부분, 존재사고와 관련이 있는 경락, 장부가 활성화되고 균형이 맞아진 상태. 그 다음에 골반막이 열렸다 하는 것은 골반막하고 관련이 있는 2차 리듬, 2차 리듬은 성강하고 관련이 있는 신장, 방광, 그 다음에 심장 소장, 신장, 방광, 심장 소장이 되겠죠. 여기에 경락이 열리고 가치 사고가 정리가 되어진 그런 되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생식기막은 3차 행공에 해당하는 그 원기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 간, 담, 심포, 삼초 경락, 그 다음에 불만 사고가 정리가 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생식기막이 열렸다 하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요. 이 숨을 들이마실 때 고환이 올라오고 숨을 내쉴 때 고환이 내려간다는 거죠. 목욕탕에 가서 보시면 일반적인 그런 단전호흡을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숨을 들이마실 때 내려가고 내쉴 때 올라옵니다. 그러나 이 횡격막이 열리고 골반막이 열리고 생식기막까지 기운이 떨어진 사람들은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 고환이 올라갔다가 그 다음 내쉬면 고환이 내려갔다가, 이러한 것처럼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죠. 질이 수축이 됐다, 이완이 됐다, 수축이 되어졌다, 이완이 됐다. 그걸로 생식기막까지 기운이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떨어졌다면 회음이 열린다. 회음이 열리게 되면 극과 극은 통한다고 백회가 곧 열린다는 얘기죠. 아랫배가 따뜻해지고 입안에 침이 고이고 하면 생리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상태인데, 그 이상적인 상태에 바로 뭐를 심느냐, 자기가 원하는 걸 심으면 이루어진다. 그대로 이것이 정기진통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듯이 바로 회음이 열리면 임독을 순환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건곤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기를 운행을 한다 하는 영역은 도대체 어떤 영역인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말씀드렸죠. 횡격막은 신체 리듬, 그 다음 골반막은 감성 리듬, 생식기막은 지성 리듬이 균형과 조화로워진 그런 작용으로서 결과다, 작용의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이 국선도에서 하고 있는 운기법입니다. 연상법이기도 하고요. 자, 한번 다 가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처음에는 그냥 하나 1차원적인 점 하나에다 놓고 하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2차원, 그 다음에 공간이 생긴 3차원, 그렇게 쭉 단계적으로 이렇게 더 입체적으로 흘러갑니다. 아주 다양하죠. 그런 방법이.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은 어느 영역이냐 봤을 때, 자, 한번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의식의 정기와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쉽게 말하면 의식의 전개입니다. 의식의 색이라고 하는 건 형상과 색깔, 지난번에 말씀 수, 상, 행, 식인데, 이 색은 물질, 존재 사고가 발생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고, 수, 상, 행이, 즉 기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식은 우리의 마음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색은 지난번에는 우리의 선도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 사고가, 즉 그 고진멸 도중에서 멸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렸을 때의 그 먹는 거 하나면은 먹고 배고프고 본능적인 그 가장 간단한 존재 사고에 의해서 존재 사고만 있을 뿐이지 어떤 가치 사고, 불만 사고에 진행을 안 하는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러나 이 색은 물질계라고 보면 됩니다. 물질계. 그 다음에 수, 상, 행은 쉽게 말하면 그 기에 해당하는 집 멸도 중에서 집에 해당이 되는 불교의 사성제, 이게 말하면 잠재의식 부분이라는 얘기죠. 수는 괴롭다, 즐겁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 이게 감정적인 거. 감정은 우리는 잠재의식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의식에서 아까 하면 된다 하는 그 연법의 표면의식에서 아무리 하면 된다 해도 잠재의식에 하면 된다 해도 우리의 몸에 생리적으로는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에 생리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영역은 잠재의식 부분. 잠재의식 부분에 들어가서 그 부분의 변화가 곧 이 신체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지, 표면의식적인 부분, 표면의식에서는 우리 신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의식적인 거, 의식하고는 잠재의식, 무의식하고는 우리 신체하고는 일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은 잠재의식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슬프면 눈물이 나오죠. 즐거우면 웃음이 나오죠. 하는 감정의 작용에 의해서 신체가 변화가 되어지듯이, 조그만한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런 자극에 또 신체는 바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잠재의식과 신체가 하나인 것이지 의식과 신체가 하나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는 감정이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상이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상상하여 보는 마음의 작용이다 이거죠. 즉 잠재의식 부분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논리 정연한 이론, 여러 가지 표면의식의 다양한 그런 것들로 해서 자극을 잠재의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하나 절대 잠재의식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지요. 왜? 잠재의식 그물에 다 걸려버리니까. 그것이 잠재의식 그물을 통과해야, 그 통과하는 것은 이 연상작용, 즉 상상입니다. 상상이 가장 상상하여 보는 마음의 작용, 곧 이것이 수상행위, 즉 잠재의식 부분에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아까 이런 보여드린 이런 것들이 연상작용에 의해서 마음을 이렇게 의식을 집중을 하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잠재의식의 어떤 표면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든지 하는 것들이 알게 모르게 쌓인다는 거죠. 잠재의식 부분 여기 괴롭다, 즐겁다 또는 그 연상작용으로 가서 쌓이는데, 이런 것들을 풀어내기 위한 것은 이런 연상작용이나 그런 것들을 써서 건드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길을 돌린다, 운행한다 하는 것들은 이러한 수상행을 백지 상태로 환원시키기 위한 그런 작용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보시면 그 척추와 복부 운동을 통해서 그 체액을 중화시켜서 그 입안에 침이 고이게 하고 아랫배가 따뜻하게 하는 이후에, 그때는 생리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상태니까 잠재의식의 영역이라고 보면 되겠죠. 편안하게. 그러면 이런 연상작용을 통해서 기를 모은다는 거지요. 그러면 기를 모은 것들을 그 다음에 이렇게 기운을 동맥을 통해서 올리고 인맥을 통해서 내린다. 이것도 연습을 합니다. 우선은 처음은 연상작용을 통해서 하겠죠. 그러나 실제로 침이 고이고 아랫배가 따뜻해지고 그 골반막이 열리고 생식기막이 열린다면 그대로 원래 있던 길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인맥과 동맥을 유통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느냐. 이 대뇌가 되고 복뇌가 되는데 대뇌와 복뇌, 이게 말하면 이상이 되겠죠. 우리는 현실이 되겠고, 그래서 현실과 이상을 괴리를 좁히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좁힌다는 것은 하면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이루느냐, 아니면 되면 한다고 해서 그걸 이루느냐, 이런 걸 봤을 때 하면 된다라고 했을 때 잠재 영역에 영향을 절대 미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보면 이 긍정적인 그런 서적들, 긍정적인 마인드 많이 얘기를 하나, 이 대뇌에서 하면 된다라고 해서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재의식과 신체가 하나고 의식과 신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 임독 유통을 통하게 한다 하는 것은, 즉 여기에 보시면, 즉 이러한 그 의식의 전개, 그거 우리는 색수상행식이라고 합니다만은, 여기 밑에가 제욕이 되고 여기는 성욕이 되고 여기는 명예욕이 되겠죠. 재생명리의 그 의식의 존재, 가치, 불만사고의 전개가 되어지지 않도록 벌써 음과 양, 인맥과 동맥에 평정을 한다는 거예요. 인맥과 동맥을 순환시켜서 아예 하나로 만들어버린다. 이거는 즉 의식의 전개를 시키지 않겠다. 즉 잠재의식에 쌓이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 억압된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현실과 이상을 조화롭게 하겠다. 그러나 이 현실은 욕심이죠. 의식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오히려 이순신 장군께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이런 얘기했죠. 의식을 죽이면 무의식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또 궁죽통, 궁하면 통한다. 또 변하면 죽을 때, 그러니까 이 의식이 죽으면 변한다는 거죠. 또 겸손하라, 또 하심해라, 그런 부분이 의식적, 이런 것들을 다스리면서, 다스리라 그러면 안 되니까 이러한 행공, 중기, 근거, 원기, 몸을 통해서 또 호흡을, 또 횡격막, 골반막, 생식기막을 움직이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 경락, 인맥과 동맥, 이걸 또 유통을 하면서 우리의 의식이 전개되는 것을, 의식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임독을 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임독은 어느 영역이냐? 잠재의식의 영역이란 얘기죠. 잠재의식의 영역. 여기. 이 부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이 감정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감정은 여기 잠재의식의 영역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지, 여기 현재 표면의식에서 움직여라 해서 움직여진다.